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꽤 올랐죠. 그동안 내린 것에 비하면 아주 눈꽃만한 상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가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상승을 과연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지 많은 갈등이 생기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이 반등은 어떤 반등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코인 시장 찐 반등일까? 주요 암호화폐 새 25% 급등,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주요 암호화폐 상승률은 새해 들어서만 25%에 이르렀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코인 시장까지 달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계심이 강하다. 뭐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중들도 다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일시적 반등이 아니냐. 자, 그 다음 보면 이게 저 비트코인의 월봉이죠. 자, 월봉을 보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쌍봉을 찍었어요. 이 쌍봉 아주 위험한 거죠. 차트상으로 이런 쌍봉이 나오면 이게 하락 신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게 쌍봉을 찍고 나서 완전 바닥까지 때렸죠. 바닥까지 오고 지금 올해 1월달에 2023년 1월달에 이만큼 오른 거예요. 이만큼 올랐다고 하지만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완전 바닥이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더 내려가면 이제 과거 수년 전에 그 바닥과 유사하죠. 그러나 저희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 뭐 더 떨어지는 확률보다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동안 엄청나게 매를 때렸죠. 작년에 꼭지점 때렸다가 계속 떨어지면서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따라서 승자 소수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가 바로 이제 또 매수 시점이 되고 막 그래요.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다른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오를 수가 있죠. 리플이라든지 도지코인, 기타 여러 코인들도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야 상승 동력을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을 보면 코인 시장 훈풍은 대장주 비트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웨이브리지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리플, 에이다, 도지코인, 솔라나, 폴리곤 등 코인 시장 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CMX1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24.6% 올랐다. 여러분, 이 CMX10이라는 게 뭐냐면요, 암호화폐의 종합지수 같은 거예요. 주식시장에 코스피 종합지수 이렇게 있듯이 암호화폐의 전체 흐름을 알려주는 종합지수 같은 개념이죠. 자, 그 다음을 보면 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코인 시장에서도 동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기준금리를 4.25%포인트 끌어올리며 자산시장의 거품 잡기에 나선 미국 중앙은행이 마침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란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어쩌다 뭐 이런 발표를 한번 했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뭐 어쩌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12일 발표된 미국의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런 시장의 바람을 한껏 키웠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를 CPI라고 하죠. Consumer Price Index이죠. 자, 내용을 보면 미국의 12월 CPI 상승률은 1년 전보다 6.5%로 1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자, 외환시장 마켓메이커 오한다의 크레이그 얼름 수석연구원은 코인데스크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회복한 것은 부활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부활의 신호가 될지 다시금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뭐 다들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반면 아직 약세장이 끝났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시장조사업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턴튼 공동 창업자는 현재 비트코인은 과매수가 몰린 상태라며 지금의 상승 랠리를 쫓는 것은 경솔하다고 했다. 뭐 이렇게 신중을 기했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또 옳다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상승 랠리를 쫓는 것은 경솔하다라는 것은 뭐 전문가뿐이 아니라 개인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또 끝없이 오르고 그러죠. 자, 그 다음 보면 거래량 유동성 회복 안 돼. 낙관론을 경계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거래량 감소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거래량 감소. 코인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가격대 기준 2만 1000달러는 물론 1만 8000달러 부근에서도 거래량이 거의 없고, 지금 올랐는데 2만 달러 넘게 올랐죠. 그런데 거의 거래량이 거의 없답니다. 거래량 없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6,000달러대의 거래량이 집중이 돼 있대요. 2만 달러 넘었는데 그 한참 밑에는 16,000달러의 거래량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1,000달러를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16,000에서 17,000달러대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거래량이 주가의 바로미터, 코인 가격의 바로미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꼭 믿어서도 물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자전거래도 있고 또 가장거래, 그 대중을 속여먹으려고 하는 그런 가장거래 말이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믿어도 안 되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거래량이 지금 감소했다라는 것은 지금 대중들이 지금 참여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승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참고하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자, 이게 비트코인에 또 다시 월봉이 나왔어요. 자, 보면은 이게 지금 2023년 1월이에요. 이 빨간 거 1월인데 이만큼 올랐죠. 자, 바닥에서 이만큼 올랐는데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1월 지금이 1월 중순 16일인데 거래량이 완전 바닥이죠. 이만큼 올랐으면 거래량도 어느 정도 꽤 돼야 돼요. 지금 다른 데 보세요. 이렇게 많은데 거래량이 따라붙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상승이죠. 유동성이 적다는 얘기예요. 대중의 그 참여가 적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면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의 파산은 코인 시장 거래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FTX는 아시죠? 알라메다 리서치는 뭐죠? 이 FTX의 자회사 같은 데죠. 둘 다 지금 망해버렸죠. FTX의 그 창업자가 자기가 만든 리서치 회사인데 둘이 짜고 작년에 서로 엉뚱한 짓 하다가 둘 다 지금 망해버렸죠. 자, 투자 전문 매체 밸런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분석가들은 코인 시장에서 마켓 메이커 역할을 했던 알라메다와 FTX의 부재는 본질적으로 코인 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마켓 메이커,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유동성을 끌어모으던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FTX와 알라메다가. FTX도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최상위 거래소였죠. 그런데 이런 데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당연히 유동성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면 암호화폐를 대규모로 거래하는 이른바 고래와 대형 트레이더들에게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따라붙지 않으면 이 고래들은 바로 알아차려요. 그 상승이 아주 허술한 상승이다. 바로 또 하락해버릴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100% 받지는 않아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면 이거는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2023년이죠. 2023년 오늘이 16일이니까 16일 동안 많이 올랐죠. 줄곧 상승을 했어요. 이 일봉을 보면 이거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또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을 보면 여기 2023년이죠. 주봉으로 보면 첫째 주, 둘째 주 죄다 올랐어요. 주봉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죠. 그래도 꽤 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금 월봉을 또 보면 월봉은 지금 2023년 들어서 1월 이만큼만 올랐어요. 자, 이렇게 그 투자를 할 때 단기 투자,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뭐 하루 이틀 만에 판다든지 할 때는 이제 일봉을 봐야겠죠. 좀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뭐 한 달 안에 판다든지 뭐 그럴 때는 또 주봉을 봐야 되고요.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월봉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월봉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되 일봉과 주봉은 참고로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저의 관점은 지금 비트코인이 새해 들어서 다소 올랐고 또 다른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좀 많이 올랐지만 마냥 시장을 지켜만 보기에는 또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다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급등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올라서 난 지금 코인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데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소액만 담는 것도 좋아요. 좀 올랐어도. 그럼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보다도 코인을 다 팔고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올라버리는 거, 그것도 아주 못 견디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사고자 하는 총액의 약 5% 정도만 담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하락한다고 해도 뭐 5% 가지고 있는데 하락해봐야 별 손해가 아니겠죠. 상승한다고 해도 아유 5%밖에 안 가졌는데 큰일이다 이 생각보다 그래도 5%라도 가졌는데 좀 오르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남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심리 컨트롤 수단으로 그 5%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 지켜보다가 또 어느 순간에 좀 더 담을 수도 있고, 또 5%를 샀는데 추가로 하락을 한다. 더 지켜보다가 더 하락한다. 그러면 그때 5%의 2배인 추가로 10%를 더 담는 겁니다. 2배를. 그러면 총 보유량은 이제 15%가 되겠죠. 그 상태는 이제 더욱더 바닥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지켜보다가 또 더 떨어지면 15%의 2배인 30%를 담는 것입니다. 그럼 총 45%가 돼요. 그러지 않아도 바닥에서 1차 사고 또 바닥에서 2차 사고 바닥에 3차를 샀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더 떨어지면 그것은 이제 운명이죠.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하면 매수 평균가도 굉장히 싸질 뿐더러 심리적 불안감도 사라지게 되죠. 시장이 오를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이요. 자, 그렇게 45%를 가지고 있는데 내려갈 때마다 더블로 샀기 때문에 그 매수 평균가는 거의 그 바닥 가격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상승을 맞이하면 이제 큰 수익을 내는 것이죠. 자, 그런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의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너무 급히 큰 금액을 추격 매수하지는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5% 정도를 보초 병식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마음도 컨트롤되고 코인 가격의 흐름도 짚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편히 가지시고요. 이제 2023년은 암호화폐 시장이 모든 환란기를 끝내고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부디 여러분 지혜로운 투자로 큰 수익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